네, 상한호 클래스 이기호씨, 킴스트래블 작가님과 계속 함께하고요. 또 여행을 사랑하는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참여가 풍성한 상클 이교시를 만듭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아래에 나가고 있어요. 계정 JTBC_상클, 상암로 클래스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뜨는 계정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본방송 때 유튜브 댓글로 쭌쭌이님이 고창하면 그 복분자 아닌가요라고 오. 올렸어요. 맞아, 복분자.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맨 마지막에 오늘 지금 이 코스의 이 코너의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릴게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과 가기 좋다고 전 사실 이거 좀 내용을 아까 좀 봤는데 검색해 보니까 고인돌 그 박물관 네네네. 그거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네. 고창하면 또 걸로. 고인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요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신 게 아마 고인돌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인돌뿐만 아니라 여기가 오가낭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고인돌도 그렇고 람사르. 예, 람사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무형문화유산, 그다음에 자연생태보존지구 뭐 이렇게 다양한 그 문화 유적들, 그다음에 역사 유적들, 자연 유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문화 유산을 보유한 곳이 아닌가 이런 고창이.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이 소위 네임드인데 이렇게 네, 사람들이 많이 네임드지, 안 가서 네임드지. 네. 야, 정말 보물 같은 아, 곳이네요. 생각보다 저도 그러게요. 고창 못 가본 것 같아요. 네. 아직 고창을 못 가고 있어요. 못 가봤어요. 대한민국 국내 여행의 거의 성지라고 불러도 아깝지 않은 곳이 바로 고창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거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뭐 탐방열차 같은 거 타고 맞아. 볼 수가 열차 있어요? 타고 고인돌 이게 이제 열차가 두 곳 있어요. 두 곳. 네. 탐방 열차가 한 곳이 저기 보이는 곳. 이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곳이 열차예요? 여기가 이제 운곡습지 열차예요. 지금은 운곡습지 탐방 열차고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로 가는 탐방 열차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지가 이제 다른 곳인데 여기는 이제 운곡습지에 있는 세계 최대 고인돌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고인돌이에요? 저기 밑에 고인돌인데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규모 자체가. 우와. 그 고인돌이 약 무게가 300톤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저 고인돌을 들어서 키로수를 잴 수 없잖아요. 네. 예, 될 수 없기 때문에 저 크기랑 밀도 같은 것을 이제 계산해 해서 대략 300톤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리고 세계 최대 고인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고인돌 유적지가 저 고인돌이 그 우리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인돌 유적지가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곳이 아니고 네. 저거 하나만 물론 하나뿐만 아니죠. 이제 주위에 몇 개 있긴 한데 저 세계 최대 고인돌은 운곡습지 쪽에 가셔야지 만날 수 있는 고인돌입니다. 우와.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 고창, 그다음에 강화도, 화순, 그다음에 어디죠? 이렇게만 세 개를 다 합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네네, 그거는 이제 고인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고인돌이라는 이제 고창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이 아니고 네. 고인돌을 통째로 한국의 고인돌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강화. 그 대표적인 그게 곳이 최고. 강화, 고창, 화순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네. 강화밖에 못 가봤네요, 저는. 강화도에도 고인돌이 많고 그 이제 밀집이 가장 많이 된 곳인데 그리고 여기 이제 고창에 가시면 네.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고창이. 예. 한 지역에 여기가 14개의 면현이 있는데 읍면이 있는데 여기가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자료를 보여드릴 네네. 그 고인돌 유적지가 있는 곳에 예. 그 박물관이 있는 마을에 그 박물관 마을에 영상도 준비되어 있죠. 네네.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박물관이 있는 장소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와. 그러니까 여기에만 고인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이 박물관에 가시면 이 고인돌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식의 고인돌이 있는지를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략 447기? 한 400여 기가 넘게 고인돌이 그러니까 고인돌이라는 거는 보통 산 너머에 하나, 이쪽 산에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저기는 한 곳에 가시면 고인돌이 쫙 모여 있습니다. 거의 고인돌의 창고 수준이다. 그래서 고창.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고인돌. 말씀이세요. 약간 한국 지리 시간에 이런 거 잘 이게 외워야 이제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고인돌의 창고 고창. 아, 자, 네. 전북 지역 계신 분들 환호해 주시고요. 맞아. 네. 그 킴스트래블리 야인시대님께서 아까 그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이 있었던 곳 있잖아요. 네네. 거기 주차 가능하냐고 질문해 갑자기. 주셨거든요. 주차. 박물관이니까 뭐 제가 아까 열차 보셨죠? 네네네. 그 열차를 네. 타고 가시면 그 열차를 타고 내리시면 열차
기차 종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그 고인돌이. 네네네. 자연에 최대한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차를 두고 네, 그런데 저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 여기가 이제 그 차가 들어가는 길에 아침에 이제 통제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시면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자가용으로도 승용차로도 들어갈 수 있는 아, 곳입니다. 기차 코스로요? 근데 저도 그 길을 아침에 새벽에 달려봤는데 그 운해 물안개를 뚫고 쫙 길을 따라가는 지금 나오는 저기 네네 저 길입니다. 저 길. 아. 저 길로 이제 자가용을 타고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 길이에요. 휘뚜루님이랑 윤수연님이 가보셨나 봐요.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넓다고 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그 고인돌 유적지랑 여기랑 다른 곳이라서 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 운곡습지 쪽에 있는 네, 거예요. 운곡습지 쪽이 이제 그쪽이고 여기 고인돌- 지금 보이시는 곳이고 세계 최대 고인돌은 운곡습지에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모여 있는 곳, 곳? 모여 있는 곳은 저 산 반대편에 있다. 거기에 박물관도 다른 있고. 곳입니다. 네, 박물관이 있는 곳이 그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있으니까 박물관 가서 그렇죠, 그게 네.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운곡습지를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가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 운곡습지 갈까. 역시.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 둘 다 네.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창에 가시면 특이한 게 보통 우리 북방식 고인돌이랑 남방식 고인돌 들어보셨죠? 널쩍한 거랑 높은 거. 아, 저 공부 맞아. 열심히 했네. 학교 기억이 다닐 나네. 때 그 배우잖아요. 북방식 고인 국사에 나오잖아요. 북방식 고인돌은 이렇게 뭐라 하지 이 큰 돌을 세우고 네. 그 위에다 탁자 형식으로 이렇게 오, 예, 다 맞아요. 올려놓는 네, 거. 네, 그게 기록자처럼. 네, 그게 강화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맞아. 어, 그게 예. 북방식 고인돌이고 이 북방 왜 북방식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북쪽에 많아요. 이런 식의 고인돌이. 그럼 남방식 고인돌은 뭐냐면 다리가 작고 큰 바위가 올려져 있는 게 이게 네. 바둑판식. 바둑판처럼. 바둑판 우리 바둑판 보면 이 다리가 판은 짧죠. 크고 높고 다리는 짧잖아요. 이게 이제 남방식 고인돌인데 고창이 특이한 게 고창에 가시면 북방식, 남방식 다 볼 수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굉장히 왜일까요? 특별한 한 번에 해결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인돌의 형식들을 한 곳에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창이라서 저기 보시면 저거는 이제 남방식. 남방식. 예, 이제 다리 짧은 거, 다리 이제 짧은 다. 거. 예, 맞아요. 이제 다. 그런데 또 북방식과 저기 가시면 또 특이한 게 북방식과 남방식의 혼합형도 있어요. 오. 진짜요? 예를 들어서 다리는 좀 긴 것 같은데 다리가 두꺼운 거 있잖아요. 어허. 저런 형식으로. 이런 거, 이런 거. 네네네. 이게 북방식이랑 긴데 남방식의 약간 두꺼운. 네,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이거 꼭 말씀해 맞아요. 주세요. 이제 학습의 장이 북방, 남방. 아이들 데리고 만약에 차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시다면 요 지금 2교시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아 이거야 나중에 보자 이렇게 탁 하면 되겠네요. 지금부터 우리 올바른 언어 습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창은 고인돌 창고다 이렇게 가고요. 아 이게 암기식 교육의 그러니까요. 배라고 보는 거예요. 그 고인돌 말고 네. 또 꼭 가봐야 되는 문화재 있을까요? 문화재가 고인돌이랑 성곽. 성곽 맞아. 성곽은 이제 고창읍성이라는 곳이에요. 네. 읍성. 고창읍성은 이제 화면에 오. 나오네요. 제가 너무 화면이 딱 예쁜데요? 나왔으면 바로 알았을 건데. 너무 예쁜데요? 네, 고창읍성이 조선시대 축제된 이제 읍을 이제 지키는 네.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읍성인데 저 읍성에는 고창읍성에 가시면 좀 특별한 이제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오. 답성놀이라고 그래서요. 탑성 놀이. 답성 성을 도는 이제 거. 밟고 아, 도는 답성놀이가 제가 머리에 돌을 이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돌을 손바닥만한 이고 돌을 머리에 이고 한 바퀴 이게 안 내리고 계속 안 내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돌 때까지 안 내리고 머리에 이고 계속 한 바퀴를 돌면 이제 다리병이 낫고 어머.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네. 세 바퀴를 돌면 극락왕생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저 답성놀이. 극락 그래서 왕생한다고요? 저기 세 바퀴는 좀 힘들고 사실 힘들고요. 만약 한 저- 바퀴에 얼마나 돼요? 저게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 그럼 왕생 도전해볼 수 있을 것 40분. 같아요. 분을 머리에 돌을 이고 저는 두 바퀴 이상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이번에 갔을 때도 한 바퀴만 돌았는데 저거를 계속 들고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은 쉽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답성놀이의 대표적인 읍성이 바로 고창읍성이고요. 저 이야기는 저는 왜 저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 성을 이제 막 축조를 하면 단단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에서 밟아가지고 밟게 하려고. 좀 이 성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밟을 거잖아요, 많이. 그래서 알아서. 이제 거기에서 답성놀이가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신기하다. 있습니다. 네. 지금 상클 2교시 끝까지 보면 무병장수한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세 번, 하는 거잖아요. 세 그러니까 번 아마 우리 지금 힘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면 좋은 일이 생기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게 되고 그럼 좀 그렇죠. 단단해지는 그 축조를 할 수 있다. 네네네. 아, 그런 이야기군요. 네. 그러니까 돌은 그러면 누가 골라주나요? 아니면 자기가 집어서 가는 건가요? 아 이게 네. 어떤 여기 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체험이라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만 주위에 돌을 주워가지고 하는 거죠. 골라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저거 돌 때 저만 하고 있었어요. 오. 그냥 와서 그냥 구경 온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냥 가시는 분들 많고 답성놀이를 사람들이 좀 잘 모르나 왜냐하면 고창읍성에 오면 꼭 해봐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답성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즉 고창읍성 고창 찾아가시면 읍성 가셔가지고 꼭 답성놀이 한 바퀴만이라도 한번 돌아보시면 야. 아마 특별한 체험이 되지 그리고 좀 않을까. 가벼운 돌을 골라야겠네요. 돌 무게는 상관없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무게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기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곽 돌 때 둘레 꽤 높네요. 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도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럴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네네. 특히 이제 봄에 가시면 철쭉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밑에 만날 있는 게 수가 있는데, 철쭉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철쭉은 다 적겠네요. 네. 우와. 아니, 저는 항상 어디 여행지 가면은 꼭 보는 게 일몰이거든요. 일몰. 네네네네. 뭐 어떻게 높은 데 올라가거나 어디 네. 유적지에서 쫙 그 붉게 묻는 걸 보는데 네. 고창에도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네, 고창에 가면 정말 황홀한 일몰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명사심리 해변이라고. 네. 너무 예뻐요. 정말 90호 해수욕장에서 동호 해수욕장까지 대략 한 거리로는 한 8.6km, 한 8km 정도. 꽤 기네요. 굉장히 긴데 굉장히 큰데요? 서해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해변이 만약에 하늘 상공에서 본다면 일자로 뻗어 있습니다. 아, 원래 보통 이렇게 해변이라는 건 구불구불한데. 네, 맞아요. 이렇게 타원 원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리아스식 해주고 해변. 네네. 근데 일자 와 정말 대단하시다. 한국지리 때 배운 맞아요. 리아스식? 일자로 쫙 보시면 일자로 쫙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정말 고운 모래. 이 밝을 명자를 쓰거든요. 아, 정말 밝은 모래. 아예 맑고 고운 모래가 약 10미 정도 펼쳐져 있다 해서 명사심리라는 해지는 거 너무 멋있어요. 정말 혹시 괜찮으시면 이것도 현장음을 좀 최대한 살려서 저희 한 번만 음악을 듣듯이 감상해 볼까요? 저는 저 파도 소리를 녹음하고 나서 이제 딱 그 녹음본은 이제 사무실 와서 다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파도 소리가 서해 동해 파도 소리 같이 느껴졌어요. 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해는 그냥 약간 잔잔하잖아요. 맞아요. 저보다 그런 이랬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녹음을 다 해보니까 네, 네. 전국을 다니면서 녹음하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내가 보기에는 동해 바다가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소리는 왠지 동해 바다의 파도 소리 같다는 소리는, 느낌이 소리는. 근데 파일이 바뀐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안 바뀌었습니다. 몇 번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몇 번. 보기에도 물살이 꽤 있는 네네네네. 바다예요. 저 나라 아마도 파고가 좀 높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냥 아무튼 제가 딱 듣는 순간 확인을 하는 순간 오 정말 특이하다. 이 소리는 동해 바다 소리인데 동해 파도 소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사심리 해변 꼭 또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네. 밤에 그 맞습니다. 해 질 무렵에 네. 네. 그 조금 전에 우리 답성놀이 얘기했을 때요. 휘뚜루님 네. 예전에 우리 할머니 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맞아요. 무병장수를 빌면서 답성놀이를 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와. 그리고 네. 봄에 벚꽃 필 때 답성놀이 하면 성곽 아래 벚꽃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 네네네. 그러겠다. 봄에 휘뚜루님. 벚꽃도 예, 와 너무 아름다웠고. 낭만적이에요. 맞습니다. 원래 저 답성놀이라는 것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줄을 지어서 한복 입은 분들이 줄을 지어서 쫙 올라가는 그게 답성놀이예요. 네. 어, 그리고 주변에 나무가 좀 높으면 나무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죠. 사진도 찍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야, 전북 관계자분들 주변에 높은 나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 아 그리고 저는 네. 늘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먹는 거. 아, 아, 그렇죠. 중요하죠. 제가 콧분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부터 여쭤보고 아, 저 싶어요. 뭐가 이번에 있을까요, 이번에 가서 먹었는데 지금 계속 먹고 싶 다시 먹고 싶어요. 뭔가요? 뭔가요? 근데 보통 그런 거 뭐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맛집이나 좋은 좋은 여행지들은 나와 버렸습니다. 나와 버렸네.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 장어인데 아, 풍천장어입니다. 풍천장어. 네. 네. 근데 장어가 왜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장어가 나는 곳이 저쪽 선운사 아래에 보면 풍천이라는 그 계곡 강 같은 그 계곡이 있어요. 풍천장어가 지역 이름이었어요. 네, 그 지역 이름이 아니고 그 강 이름. 강 이름. 풍천 장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 거기군요. 풍천장어가 바로 고창이에요. 그 그래요? 선운사는 도솔천이라 그랬잖아요. 네. 도솔천 아래쪽에 보면 조금 더 큰 천, 그러니까 강처럼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풍천이라 그랬는데 이 왜 풍천, 바람 풍자를 쓰는데요. 이 왜 풍천이냐면 물이 이제 밀물이 올라서 물이 강으로 들어갈 무렵이면 예. 바람이 강하게 부는 좀 이상한 지역이다. 뭐 이래서 이제 풍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풍천,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여기에 서식하는 장어들이 굉장히 힘이 좋고 몸이 좀 커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장어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창이고 그럼. 풍천장어입니다. 풍천장어는 바다랑 강이 만나는 곳이면은 바다장어인가요? 민물장어인가요? 원래 장어가 이제 바다장어, 민물장어 있잖아요. 저기 이제 강에서 잡았으니까 이제 바다에서 뭐 알을 낳고 들어오는데 강에서 잡고 민물장어인 거예요. 민물장어인데 우리 풍천장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많이. 이 먹어봤어요, 풍천장어는 심지어. 보통 장어의 종류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도. 장어의 종류가 뭐 풍천장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저 고창에서 나는 장어를 풍천장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어봤는데도 몰랐네요, 저는 네. 풍천장어. 그 풍천장어 정말 맛있는데 풍천장어랑 꼭 같이 드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복분자술인가요? 아, 그 얘기 하시려고 또. 휘뚜루님 또 선운사 네. 근처에 풍천장어집 많아요. 풍천장어 복분자술 같이 먹는 거 국물. 맞습니다. 예, 이라고 예전부터 미식가들이 고창을 찾으시면 꼭 드시는 것이 풍천장어를 숯불에 구워서 복분자주와 함께 함께 먹는 게 정말 미식가들이 정말 진정한 미식가들이라면 모두 고창에 오시면 하는 것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스태미나에 좋다는 장어에 네, 복분자까지. 고창이 복분자가 유명한 곳이에요. 복분자가 유명한 곳이라서 물론 이제 복분자 주라고 해서 술같이 그렇죠. 느껴지지만 네네. 사실 그 선운사 쪽에 트레킹을 하고 마치시면서 내려오시다 보면 이 상점가들이 쫙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복분자 주스를 팔아요. 그래서 꼭 이제 하산길에 꼭 복분자 주스를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장어를 드실 때는 복분자 주랑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복분자 플러스 장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서울에서도 그 풍천장어집에서는 꼭 그 냄비를 달라고 하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전자를 달라고 하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분자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 주전자 달라고 해서 거기다 따라서 마시면은 어우. 또 분위기가 더 살거든요. 지금 눈빛이 아주 하늘고 제일 살아있어요. 근데 풍천장어집은 다 그게 가능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어디 장어집 가시면 한번 그 감성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래 김하은 앵커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너무 먹고 싶어. 저도 다시 너무 또 맛있겠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먹어본 지. 제가 지금 이 고창 오늘 준비해 준다고 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올해가 고창 방문의 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고창 읍성, 고인동 박물관, 선운사 이런 거 입장료를 원래 내야 되는데 입장료를 내면 네.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을 그대로 그 액수대로 아, 준대요. 그럼 그걸로 같은 금액으로? 카페나 음식점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네네네. 좋은데요? 올해가 그래서 고창 군청 홈페이지 가니까 그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우와. 그거 꼭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선운산 도립공원, 그러니까 선운사가 있던 곳 거기에는 입장료를 지금 면제를 하고 면제 아예 면제고. 우와, 너무 고창 좋다. 방문의 해라서 네. 면제를 하고 있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곳곳에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맞아. 고인들도 많이 보시고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이 조금 있는데 네네. 네. 그 황재현님께서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풍경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고창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딘가요? 뭐 선운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올라가 본 저 도솔암이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네. 그 본방에서 네. 도솔암 쪽에서 조금만 더 계단 200개를 올라가면 내원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내원궁? 예. 여기 보시면 도솔암이 암자가 보이잖아요. 네. 저기 왼편에 여기가 이게 마해불이고 네. 요 마해불 위편이죠, 뒤편. 뒤편 쪽이 이제 내원궁이라고 있는데 그 내원궁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원고. 그리고 그 또 종황권이 좋은 곳이 이 고창 읍성. 근데 아까 각성놀이를 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고창 시내가 한눈에 쫙 예. 펼쳐집니다. 약간 아까 뒤에 아파트도 보고 하니까 맞아요, 약간 보이더라고요. 약간 시가지도 좀 구경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장면도 보면 거기가 길 아마 따라서. 뷰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고창 뭐 주말엔
붐비겠지만 특히 평일 같은 때 조금 한가할 때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가면 정말 좋은 곳을 한적하게 누릴 수 있어서 예. 그거야말로 또 매력일 것 같습니다. 그 보통 고창 갈 때는 차를 타고 가나요? 차는 아니면 제가 알아요. 정읍까지 KTX 타고 아.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고창까지 갈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서울에서 보통 얼마나 걸려요? 차로는 주말 안 막히면 한 3시간 반쯤 걸리고 안 막히면 아까 제가 안 새벽 막히면. 기준으로 검색해봤거든요. 네, 안 3시간 반. 근데 이제 KTX가 낫죠. 용산에서 정읍까지 가서 정읍에서 한 40분이면 버스를 타고 가니까. 아, 예. 제가 헐, 검색 내비게이션이 열심히 해봤습니다. 내용 준비를 열심히 아, 해봤어요. 여행 그래서 전문가십니다. 그 준비를 열심히 하신 거 알기 때문에 네, 또 물어보는 겁니까? 아, 이렇게 또 일부러. 도와주네요, 또.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킴스트래블리 만나면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맞아요. 많구나를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눈이 많이 돌리지만 아, 맞습니다. 예. 고창, 지난번에 완주도 그렇고요. 완주 네네네. 좋았어요. 아름다운 곳이 해남,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 유튜브 다시 보기 꼭 하시고요. 한번 코스를 잘 짜서 어린아이들과 고인돌 또 어른들과는 뭐 해변, 풍천 장어의 복분자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전 것 같습니다. 답성놀이 꼭 해보려고. 해서 무병장수 하시고. 세 바퀴 90분을 성공하시면 무병장수, 네. 아니 그 극락왕생. 극락왕생. 그리고 아까 그 라고 합니다. 마에불의 그 조선 함락시가 몰락한다는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이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영상은 미공개분이었습니다. 진짜요? 이게 요 최초 공개로 제가 이 방송 진짜요? 공개해드렸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아직 안 올라왔고요. 여러분 아마 제 채널에는 다음 주 정도에 업로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완성본이 되었던 그런 최초 공개를 제가 상암동 클라스에서 공개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리 상클에서 네, 여러분 온리 보셨습니다. 상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가족분들 다 지금 고창으로 꼭 가봐야겠다. 노벨 여행상 드리고 싶어요. 노벨 백화점님. 아니 이준호 씨 고창 군수님 거의 감사패 드릴 수준인데 지금. 가야죠. 고창군 관계자님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언젠가 다 같이 여행을 떠나서 랜선으로 또 상클 2교시 진행하는 아 그날까지 정말 가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창은 고인돌 창고.